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채널에 심경 변화가 생겼나, 또 다시 잠수를 탔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월달에 유독 바빴어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6월달에 유독 바빴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이렇게 6월 말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7월달이 되기 전에 올리는 것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찍는 순간 이미 6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달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주 그리고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다짐하는 영상이다.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지금 주문을 거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다음 달부터는 저를 자주 안 보고 싶으셔도 많이 보게 될 거다. 아마도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바쁘다고 막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다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2023 서울국제도서전도 다녀왔는데요. 제가 뭐 1년 중에 기대하는 행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게 바로 요 서국도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쭉 다니고 있는 행사인데요. 21년도에는 축소되어서 엄청 운영이 됐었고 작년에 드디어 코엑스로 다시 복귀를 해서 코엑스 규모로 펼쳐졌는데 올해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열지 못했던 행사를 가장 크게 여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1년 중에 제가 책을 구매하는 이렇게 지정해놓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냥 그 외에 사는 책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큰 지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행사가 패밀리데이 그리고 요 서국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조금 시끄러웠죠, 이번 행사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어찌됐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뭐 북토크도 있고 북강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부르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팝업 스토어 이렇게 가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즐기고 되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즐길 수 있게 하는 행사가 흔하지 않은데 책에 관련돼서 그렇게 열리는 행사가 바로 서울국제도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조금 어렵게 흘러간 것 같아서 스스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진정이 될 때쯤에 그때 마지막 날쯤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고요. 많이 샀어요. 부정은 안 할게요.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서울국제도서전 특별 에디션으로 나오는 판본들도 많고요. 그래서 독립출판이라든지 그냥 동네 책방 같은 부스들도 많이 열려서 접하지 못했던 책들을 거기서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산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에 관한 책들을 오늘 소개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서두로 서울국제도서관 갔다 왔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책하울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책하울 영상은 저도 제가 사고 나서 읽지 않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함께 언박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얕은 지식으로 저도 잘 모르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성으로 던져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정말 그 책들 중에 감명을 받는 책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소개하고 싶어도 뭔가 예전에 하울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책하울 영상이 저도 설명하기 쉽고 여러분도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딥한 테마들로 묶어서 나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서울국제도서관을 책하울 언박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제가 서울국제도서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데 어떤 책에 어떤 출판사에 돈을 썼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더보기란에 제가 책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인스타그램 주소를 달아 놓으니까요.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셔서 얘가 서울국제도서관에서 이걸 샀구나, 이만큼이나 샀구나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서국도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바로 오늘 영상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 거냐 하면은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벌써 엄청 더워요. 지금 오늘도 한 30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더위 진짜 싫어해요. 저는 추위랑 더위 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차라리 추위가 낫다라고 하는 주의인데요.
여름이 너무 싫어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벌써 찾아온 더위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오늘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엄청 화내면서 왔거든요. 이럴 때는 엄청 시원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심지어 에어컨이고 선풍기고 아무것도 못 틀고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암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우실 때 보통 요 여름에 뭐 찾으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거 약간 고전이긴 한데 바로 남양 특집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저는 여름마다 항상 그래도 무서운 걸 한 번씩은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책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한 번씩은 찾아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더운 여름밤에 약간 창문 열어놓고 약간 산산한 바람이 불 때 오싹해지는 걸로, 좀 소름이 돋는 걸로 몸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책 2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범예진 작가의 9시 가위라는 책입니다.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 잘 알고 계실 만한 작품 바로 칵테일 러브 좀비, 조혜은 작가의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 있고요. 제가 위치스 딜리버리 책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책도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얇고 가벼운 게 특징이죠. 요렇게 얇고 가볍습니다. 책 제본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래서 이번 서국도 가서도 저 안전가옥 시리즈로 5만원 이상 구매해서 키링까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를 많이 읽는 편인데요. 제가 이 책을 소개받은 것도 제가 칵테일 러브 좀비를 읽고 나서 그때 당시 하고 있던 동아리 회식을 갔었는데 너가 칵테일 러브 좀비 읽은 거 봤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안전가옥 시리즈 중에 범예진 작가의 9시 가위라는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라고 동아리 선배가 너무 재미있는 책이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때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범예진 작가님의 처음 소개에 들어가 있는 이 작가 소개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범예진 작가님이 많은 순간 인류의 멸망을 외치지만 기본적으로 인류가 참 좋아서 괴롭다 라는 말을 해요. 아, 저와 같은 결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 이 작가 소개를 읽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인류가 너무 싫어요. but 인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정말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저주토끼랑 조금 비슷한 결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주토끼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트로피컬 나이트라든지 칵테일 러브 좀비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 9시 가위도 약간 호러 계열의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단편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호선에서 빌런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작은 날개짓을 너에게 줄게. 세 번째로 9시 가위. 네 번째로 어둑신이 이끄는 밤.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쇼트 시리즈답게 단편들 자체가 워낙에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호선에서 빌런을 만났습니다라는 단편은 약간 K 장녀라고 말을 하죠.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저는 고통받는 걸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례들도 그렇고 K 장녀라는 그 단어에 무게감에 묶여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본인도 그만큼 평가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잘 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열매라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우주 열매를 주게 되면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제가 이런 메모를 썼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잘못인 걸까? 라는 한 문장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주 열매에 관련돼서 어떤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들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는 K 장녀의 부담감, 그리고 우주 열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잣대, 그리고 자만심 이런 키워드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환상적인 소재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단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작은 날개짓을 너에게 줄게 라는 단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히어로물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던 문제가 달려있는 이야기였어요. 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꼭 다른 능력을 가진 아예 다른 존재여야만 하고 무조건적인 선함을 가져야 하는 인물인 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 히어로에 대한 정의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을 매 영상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의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만큼 저는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별함이라는 부담감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함이라는 단어를 본인들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 혹은 도태되었다 라는 단어를 쓰고는 하죠. 그런 히어로들처럼 요 주인공도 약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날갯짓이라면 어떤 존재인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아무튼 그런 날갯짓으로 왜 한 건물을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걸까? 왜 그 능력을 가졌는데 세상을 구해야만 해? 왜 이 세상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부조리하면 차라리 파괴해버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주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자꾸 요 날갯짓을 하는 아이들을 자꾸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파괴해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언제나 무해함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1순위로 두게 되는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도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비틀린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서술들에 대해서 좀 비틀린 서사들을 많이 풀어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히어로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꼰대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게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편으로는요, 아홉수 가위라는 단편이에요. 이 책의 타이틀이죠. 왜 제목으로 선정되었는지 너무 알 것 같은 단편이었습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네거티브하게 읽히기도 하지만 끝에는 되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희한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한국 호러 장르라든지 공포 환상문학을 읽게 되면 그 따뜻함, 정말 시린 것들 중에 공존하는 따뜻함에서 되게 이질감과 희한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 호러 장르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희한한 따뜻함 때문에 요 미스테리 호러 장르를 자꾸 읽게 되는데 아홉수 가위라는 단편이 그 맥락을 가장 잘 따르는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나를 위해주는 귀신이 나오거든요. 약간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책과 닮아 있는 것 같은 소재예요. 그 죽어가는 나를 약간 살리려고 남의 꿈에 나타나서 악몽으로 나타나는 귀신? 이런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너무 되게 귀신이 나오니까 약간 무섭거든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있을 수 있는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끼는 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매 생일마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의 다짐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아홉수 가위라는 게 인생에는 늘 아홉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19, 29, 39 이렇게 아홉수로 끊기는 그 숫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해다, 애군이 많이 들어오는 해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직접 끊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자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신비로운 존재들 중에서 무조건 무서운 존재들만 있지는 않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 비현실적인 현상 속에서 나를 위해주는 귀신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 비현실적이라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실 이 책 자체가 어쨌든 소재 자체로는 미스테리하고 호러물에 가깝지만 따뜻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을 따라서 마지막 단편이 바로 어둑신이 이끄는 밤이라는 단편인데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어요.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새벽에 아마 읽었던 것 같은데 감성이 너무 많이 건드려졌던 날이에요. 그래서 아홉수 가위부터 약간 묘하게 이렇게 울컥하던 느낌이 딱 이 단편에서 빵 하고 터져버려가지고 막 엄청 울면서 읽었던 단편이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나를 위한다 요 문장과 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동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유령의 마음으로도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지만, 그래서 어둑신이 이끄는 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소재 자체는 익숙할 어둑신이라는 전설 속 존재에 관한 소재입니다. 아마 구미호디언 얼마 전에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닐까요? 약간 그렇게 전설 속의 존재인데요. 이게 사실 이 단편은 조금 파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좋았어요. 어떤 스릴러는 사실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피가 나오는 스릴러 호러 장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스릴러에는 되게 따뜻하고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이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전자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장르들은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언제나 좀 감동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릴러 속에서도 가끔 눈물 날 정도로 엄청나게 따뜻한 이야기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단편이 그렇다. 제가 이 관계를 말하면 너무 스포 같아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라고 지금 말씀 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의 단편 모두 너무너무 슈르륵 잘 읽히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스릴러 호러 장르로 통용되는 거는 맞아요. 귀신이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좀 미스테리한 장르? 약간 오싹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직 안전과학 쇼트 시리즈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박진감 넘치는 소재 때문에 즐기게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바로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인데요. 사실 기대를 그렇게 안 하고 읽었던 책? 근데 읽고 났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줄거리만 들어도 약간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정말 영화 같은 서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재 자체가 약간 미래 배경인데 재난 지역 있죠, 여러분. 홍수라든지 아니면 원전 피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이 요즘 최근에 사람들이 체르노빌 그런 곳을 많이 가기도 하고 영화로도 만들고 다큐로도 만들고 실제로 관광상품처럼 거기를 일정 시간을 대여해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행 상품으로 변모하게 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여행 상품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수석 프로그래머 고요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재난 여행 상품들을 계속 기획하고 그것들이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여행 상품들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쨌든 도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던 고요나라는 인물이 직접 그 여행 상품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전부 다 반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함부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로맨스도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 스릴러 장르도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쯤에서는 약간 진짜 소름 돋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로 만들어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미 책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지만요. 책은 좀 분량이 길거든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내내 계속 멈추지 않고 책장을 넘기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서술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현실감을 벗어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일어나는 재난일수록 약간 사람들이 되게 미묘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당연히 겪어보지도 않았을 그런 재난들의 엄청난 경외심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감을 벗어나서 이질감마저 드는 이 이야기가 정말 있을 법한 현실성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누군가의 여행기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유작으로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와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 책이 엄청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권력을 가진 갑이 된다면 을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중간에 들게 되거든요. 아마 작가는 그 대답에 모든 갑을의 관계가 설정에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요 중간중간에 반전 스릴러를 설치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재난은 사실 누군가에게 뉴스이고요. 끔찍하게도 어떤 사람에겐 정말 관광상품으로도 변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이 이야기가 끔찍하게도 이 인간 세계의 여행들 그리고 상품들과 너무 닿아 있어서 사실
제 스스로가 되게 쓰나미에 휩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책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도 고요나일 수도 있다. 이 주인공인 고요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무서워졌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지? 라는 게 이 책을 덮으면서 들었던 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이 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인물들도 많고 그런 포인트들, 반전 포인트들도 많으니까 그걸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저만 이렇게 엄청 오싹하고 무섭게 느꼈는지 궁금한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요거 외에도 엄청 오싹해지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찾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3권만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아홉수 가위 소개하기 전에 루트를 말했었던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조혜은 작가의 책. 요거는 워낙에 작년부터 핫하게 붐이 일었던 책이라서 아마 이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이 책 역시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고 포대 습지의 사랑 칵테일 러브 좀비 그리고 오버랩 나이프 이렇게 똑같이 4단편이 들어있고 좀비에 관련된 소재, 시간여행에 관한 소재, 그리고 약간 물귀신에 관한 소재, 그리고 초대라는 작품은 아마 진짜 약간 살인 요런 스릴러에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요런 무서움을 원하시는 책은 칵테일 러브 좀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작품들을 제가 어느 작품에 비유를 했었죠? 바로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작품인데요. 저주토끼는 정말 유명해서 아마 진짜 읽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것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작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던 책인데요. 호러 환상문학이라고 하면 저주토끼를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많이 유명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약간 괴물이라는 존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주가 걸린 물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모성에 관련된 그런 무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소재들이 좀 잘 결합을 해서 한국의 전설들과 잘 결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막 누워가지고 여름에 전설의 고향 틀면서 엄청 무서워했던 기억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에 호러 스릴러 즐기고 싶다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약간 스테디셀러이자 명불허전 정유정 작가의 종의교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약간 호러라기보단 스릴러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숨바꼭질 같은 장르를 보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스릴러이고요. 주인공의 사유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면 더 무서움을 느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종의교원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와 살인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더 잔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읽고 나서 엄청 멍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드렸던 2권이랑 칵테일 러브 좀비 그리고 저주토끼는 약간의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 이 종의기원은 정말 종의기원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스릴러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후천적, 선천적 결국 사이코패스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지점이잖아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곱씹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고 시간선은 되게 납득이 가요. 그래서 이게 그 따라가는 시선들을 잘 따라가야 결말에 닿게 되거든요. 그게 모두가 납득이 되고 한 번에 따라갈 수 있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선설, 성악설 중에서는 성모성악설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약간 성악설에 가까웠거든요. 인간 왜 이래? 인류 다 망해버려. 인류 너무 사랑해. 약간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 선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중간중간에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어떤 서사는 되게 고뇌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범죄에 대한 서사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섭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권 소개해드렸어요. 네, 길게 설명드린 거는 이제 아홉수 가위랑 밤의 여행자들 이렇게 2권이었고요. 짧게 제목하고 내용만 소개해드린 거는 칵테일 러브 좀비, 저주토끼, 그리고 종의기원 이렇게 5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름밤에 약간 오싹하고 좀 무서운 책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5권 책 한번 찾아보셔서 약간 좀 남양특집처럼 공포특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약간 무서워요. 이 책들을 계속 지금 줄거리를 상상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더 면역력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름밤에 이런 것들 약간 좀 오싹하게 으스스하게 보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책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해드릴 계절이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벌써 너무 더워요. 아직도 너무 더워요. 이 영상을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찍고 있어가지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못 트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선풍기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더운 여름날 시작되었는데 제 채널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7월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정말 자주 많이 찾아오는 설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다짐입니다. 지키겠습니다. 공약입니다. 암튼 가끔 중간중간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라도 자주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그래도 자주 찾아가 사진 정도는 올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쟤 뭐하냐,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쯤에 궁금하실 때는 인스타그램이라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